자, 그 1번에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 신청. 자, 이것도 차주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걸 보죠. 포괄성계인,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자, 조심해야 돼. 포괄성계인에 의한 이 등기 신청하고,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상속 등기는 달라요. 상속 등기를 먼저 한번 보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란 말이에요. 상속 등기는 상속을 은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지금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소유자 갑. 그럼 등기부에 보니까 갑구에, 자,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자, 1일 날 사망. 자, 사망하는 순간, 자, 상속인이 한 명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갑 다시 한 명밖에 없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 단독 신청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독 신청이면 갑 다시가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그럼 사망한 날짜를 적어야죠. 2023년 1월 1일. 자, 그래서 상속. 그 다음에 소유자 갑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 원인이 바로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이렇게. 근데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 신청 이거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공동 신청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요. 포괄성계인 갑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매매. 자, 1월 1일 날. 이게 등기 원인이죠.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이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갑이 사망합니다. 자, 이거는 등기 원인이 매매였어요. 근데 사망했어요. 그리고 갑이 사망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죠. 그 다음 포괄성계인이야. 만약 상속인이, 자, 여기 이제 병을 하죠. 병. 그래, 만약에 갑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유언 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유언 집행자를 A 변호사를 정했다. 유언 집행자하고 이 을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죠. 공동 신청. 만약에 유언 집행자가 없었다면 상속인하고 을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니까, 자, 조심할 게, 자, 이 갑이 옛날에 등기할 때 받았던 권리증 첨부하는 거죠. 권리증을 첨부한다. 지금 같으면 아까 봤던 등기필 정보를 거기다 적는 거죠. 그 다음, 자, 인감 첨부해야 돼. 인감은 조심해야 돼요. 인감은 죽은 사람 인감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인감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 신청해야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상속이 아니야.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요렇게. 그런데, 아직까지, 자, 갑이 이 매매한 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매매 계약서를 발견해요. 그러면 요걸 말소하지 않고, 요렇게 다시 등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이거 말소 등기 안 해요. 자,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의의에서 동그라미 1. 첫 번째 줄 줄거세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요게 포인트예요. 등기 원인이 네컨대 요거죠. 매매나 정여 이런 게 등기 원인이죠. 매매, 정여 이런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즉 을 또는 등기 의무자 갑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 신청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와 구별한다 그랬죠. 예, 상속 등기와 구별. 포괄성계 즉 상속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등기 원인이다. 잘라주고. 그리고 포괄성계인 즉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자, 그러나 하지만 지금 나오는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닙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 증여 등이 등기원인입니다. 매매 증여 등이 다른 등기원이 이미 있었고 그 신청도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했죠, 그죠?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자, 만약에 자,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보죠. 거꾸로.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매매.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하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했어요. 이쪽이 사망. 이쪽이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됩니다. 사망. 그럼 등기부에는 어떻게 되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이죠. 근데 이 사람 사망했죠. 자,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돼야 안 돼. 아까 당사자 했잖아. 당사자 누구야? 출생. 그죠? 이거 죽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등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 누구죠? 상속인이죠? 상속인. 요 상속인하고 이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죠. 등기를 하면 안 돼요. 상속인 앞으로 등기. 이게 이제 등기운이 매매죠. 매매운이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중간 생략의 일종이죠. 을을 생략하고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합니다. 이게 양가로 이번에 중간 생략 등기 허용 이런 뜻입니다. 자, 읽어보죠. 포괄성계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상속 등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자, 이겁니다. 이거 격려하지 않고 피성계인으로부터 상대방 즉 가로 열고 등기 의무자 사망의 경우 직접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 상속인 앞으로, 즉 포괄성계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위 신청인데, 대위 신청은, 자, 이거는 5월 달에 가서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쭉 지나가시고, 231페이지요. 파란 색깔 3번. 대리인에 의한 신청. 대리인에 의한 신청. 자, 양가로 2번 가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 모두 다 포함합니다.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 아무 다 포함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동그라미 양가로 3번 방문 신청하는 경우 임의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아무나 대리하면 돼요. 변호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매매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갑의 친구가 대리인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 반드시 법무사에 하나지 않아요. 아무나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나중에 전자신청은 아무나 안 돼요.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하나입니다. 이걸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자격자 대리인에 하나인다. 자격자 대리인 누구라고? 법무사하고 변호사에 하나입니다.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양가로 3번 보면 방문 신청의 경우 임의 대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잘라주고, 근데 업으로 하면 안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는, 예컨대 뒤에 나오죠. 중개업자는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번입니다. 4번. 전자신청의 경우는 아무나 대리가 안 돼요. 전자신청의 경우는, 컴퓨터로 신청하는 거니까 자격자 대리인 두 사람,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전자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법무사하고 변호사, 줄이면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그냥 방문 신청은 얼마든지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자 대리 아니면 전자신청 대리할 수는 없다.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자주 나오는 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 안 되지만 등기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이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이행행위. 등기신청은 채무 이행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쌍방대리는 법무사가 많이 하잖아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 사람 둘 다 자 A라는 법무사가 매도인 대리인 매수인 대리인에서 쌍방다 대리에서 등기 신청해요. 가장 많죠. 쌍방대리.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직접 법무사가 이 땅을 샀다. 자기 대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 자주 나옵니다. 등기 신청은 민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6번의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접수할 때 있으면 돼. 접수할 때 자 갑니다. 등기 신청 대리는 신청행위 종신 줄거든 접수할 때까지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접수할 때까지. 자 근데 법무사가 접수했어요. 자 접수했어. 요때 대리권이 있으면 돼요. 접수하고 나서 갑이 법무사를 잘랐어. 그래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접수할 때까지 대리권이 있으면 되므로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등기는 유효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유효하다. 접수할 때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접수하고 나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해도 등기되면 유효해요. 자, 이제 제3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서면이죠, 그죠? 정보 서면입니다. 자, 1번 신청 정보 같으면 신청서. 아까 우리 신청서 봤죠? 등기 신청서. 자,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직접 가니까 신청서를 제출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로 전자 신청할 때는 이게 신청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신청서, 신청 정보. 그 양가리 일건 일신청주의입니다. 부동산 한 개의 신청서 한 개를 작성해야 되고 원칙입니다. 자, 등기 신청은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원인마다 한 개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건 일신청주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메뉴에 가는 이제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토지는 일필지잖아. 일필지. 일필지는 어떻게 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에 여기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원인, 한 개의 등기 신청이죠. 그 다음 맨 뒤에 보면 이제 관할 나오잖아. 관할이 같아야 되죠. 관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개씩 하는 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이제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자, 부동산 표시란에 여기다가 만약 땅하고 건물하고 두 개를 갑이 을에게 팔았다. 을이 샀다. 그럼 요거는 자, 땅하고 건물 두 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1, 여기 땅, 2, 건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부동산을 한 개로 신청. 이걸 일괄 신청이라 그래요. 양가리 2번 일괄 신청이 예외입니다. 예외. 일괄 신청. 두 번째 줄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해 신청 정보를 한 개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다. 그 관할이 같아야 돼. 동일한 관할. 자, 그러면 일괄 신청하는 1번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동일. 왜 그래요? 자, 요 한 장의 신청서에 2개 이상, 3개, 4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 같은 데다가 적어야 되니까.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예컨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안동 등기소라면 동일인 소유의 여러 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땅하고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동시에 매수한 경우, 또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명의 여러 개 건저당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원인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오른쪽 축에 표시합니다. 자,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걸 가끔 많이 출제합니다. 기억. 자, 기억합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신청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땡땡. 그래서 민법이 안 되면 등기가 어려워요. 공동저당 설정 등기는 뭐 창설적 공동저당이든 추가적 공동저당이든 일괄합니다. 한 개의 등기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짧게 그냥 공동저당입니다. 다음 니은하고 디귿은 같이 갑니다. 니은 디귿. 이건 경매하고 공매 있을 때입니다. 자, 공매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 니은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입니다. 를 촉탁할 때 일괄 촉탁해요. 자, 갑니다. 세 개 땡땡. 공매 처분으로 권리 이전 등기. 자, 공매하고 경매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저당권을 배웠으니까, 자, 1순위의 저당권. 만약에 강제 경매라면 이거 임의 경매죠. 저당권자를. 강제 경매는 여기다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A.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후순위들 용의권 있겠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 냈어요. 경납대금이 완납되면 이거부터 말소해야 되잖아. 이거 말소 촉탁시키죠? 이것도 말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경락인 앞으로, 경락인 앞으로, 즉 매수인이죠.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일괄 촉탁을 하는 거죠. 세 개를 일괄 촉탁합니다. 거기에 니은 땡땡 읽어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즉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다음 공매 처분의 소멸한 권리 등기만 이거죠. 요거 소멸, 요거보다 후순위니까 소멸한 말소 촉탁. 다음 마지막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 말소 이거죠. 체납 처분, 압류 등기 말소 세 가지를 일괄 촉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매각이 경락이죠. 경락으로 인한 등기 세 가지 일괄 촉탁입니다. 땡땡. 매각 대금 같은 말, 경락 대금이 지급된 경우, 매수인이 바로 경락인이죠. 매수인 경락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 말소, 이거야. 인수하지 않는 거, 말소당하는 거. 말소 등기 촉탁.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 말소 등기 촉탁 세 가지를 일괄 촉탁을 합니다. 좀 외워줘야 됩니다. 기억. 공동저당 일괄 촉탁. 니은 디귿. 공매 처분이나 매각을 했을 때 세 가지 등기 일괄 촉탁. 리얼의 신탁 등기도 일괄입니다. 땡땡.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요. 또 일괄 신청은 자주 나오니까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신청 정보 내용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신청 정보 내용은 필요적 신청 정보. 자, 가보죠. 자, 밑에 필요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번. 자, 일단 한 장 넘기세요. 237페이지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시 갑니다. 237쪽.
자, 맨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또 바로 밑에 부동산 표시란에 자, 땅은 뭐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어디야? 소재, 대기 지번, 대가 지목 300제곱미터가 면적입니다. 소지지면 암기돼야 됩니다. 토지는 일필지가 소지지면이야. 자, 건물은 거의 안 나오니까 땅만 잘 기억하세요. 자, 건물은 일단 소재 삼성동, 100번지는 지번, 그 다음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붕, 여기까지가 뭡니까? 구조. 그 다음에 2층 주택은 종류, 그 다음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차이는 소재, 지번, 지목, 자, 면적인데 건물은 소재, 지번, 지목이 안 들어가고 이걸 지목이 뭐로 바뀐다? 구조와 종류죠. 구조와 종류가 들어갑니다. 구조와 종류. 그게 일동 건물이야. 일동 건물. 그 다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신고 1년 번호하고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외워야 될 게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들어간다는 거. 등기 원인은 그냥 매매 정여. 다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만약에 이게 지상권 설정이라면 여기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라면 저당권 설정 그렇게 적으면 돼요. 다음 이전할 지분. 밑에 등기 의무자 갑, 등기 의무자 을. 이걸 적는다는 머리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위에 세금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그 중간에 아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 있죠, 그죠? 등기 필 정보를 기록한다는 거. 비밀번호는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관할 정날,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자, 귀중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참 한글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편지 쓸 때 귀하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귀하. 사람일 때 귀하를 쓰고요. 귀중은 단체일 때 귀중을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잖아. 그래서 귀중 이렇게 씁니다. 귀하 그러면 안 돼요. 귀중. 자, 이걸 외워놓으면 쉽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그러면 233페이지에 필요적 신청 정보 다 있잖아요. 이거 바로 표시, 원인과 연월일, 목적, 이전할 지분, 의무자 권리자, 맨 뒤에 자, 권리증, 그 다음에 등기소 관할.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다음 페이지에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업, 토지만 기억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워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신청인에 관한 사항. 기억. 자연인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음 니은 법인은 명칭, 사무소, 소재 줄거세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우리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번호 적지만 법인은 주민번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디귿이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칭, 사무소, 소재 줄거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밑 뒤에 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문중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입이 종중이 많아요. 진짜로 종중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름 안 적어요. 법인 주식회사 삼성, 이재용 이름 안 적어. 그냥 삼성만 적는 거야. 근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그 점 조심하고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대위한 신청은 아직 안 했지만 줄만 그렇고 가죠. 자, 대위한 신청은 피대위자, 대위 당하는 사람을 피대위자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또는 등기용 등록번호. 왜? 피대위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래.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대위원인. 그 옆에 적어도 당호장 표시. 대위자의 주민번호 X입니다. 이걸 답으로 많이 내요. 채권자 대위자의 주민번호 X. 차후에 자세히 얘기하겠고. 다음 비업. 이건 배운 거죠.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분을 적습니다. 지분. 공유일 때만 지분 적는다. 공유일 때만 지분. 시옷. 합의는 지분 안 적어요.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때는 합의란 뜻만 적지 단 적으세요. 합의 지분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일 차려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원인과 연월일. 자, 오른쪽 옵니다. 동그라미 4, 등기의 목적, 얘만 안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게 등기 목적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5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그죠? 권리증이죠? 자, 거기다 땡땡, 그 밑에 땡땡, 부동산의 고유번호, 성명,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적는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적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6번 등기소 표시. 관할 등기소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거래가액. 우리 실거래가, 거래가액. 이거 어디 적었었어? 거래가액은 부동산 표시란에 적습니다. 표시란에 거래가액. 자, 가로 열고 매매, 동그라미 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에 적혀있는 거래신고 1년 번호와 연중개사 보이도 배울 거예요. 거래가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등기 신청 수수료. 자, 그렇게 되겠고, 맨 밑에 양거로 3번에 임의적 신청 정보 땡땡 적으세요. 요거는 대항 요건입니다. 자, 임의적이라는 것은 요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근데 적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거죠. 대항력 요건은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신청 정보. 자, 이 정도는 1번 정도는 기억하죠.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의 등기 목적인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그 대표적인 애가 해제 조건하고 종기입니다. 해제 조건하고 종기 임의적 신청 정보입니다. 다음 2번도 공유물 불분할 특약.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 이건 몇 년 이내죠? 민법 5년 이내입니다. 3번에 환매 특약이 있을 경우 환매 기간 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시죠. 자, 239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 했던 거죠. 맨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각종 등기의 자, 필요적 등기 사항만 외웁시다. 왼쪽에 자, 조심할게. 등기는 조금 공부하면 좀 쉬워요, 사실. 근데 부대표로 암기를 시키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를 하면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등기관은 우리 신청인이 신청한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그럼 등기 신청서에 신청서 있고 엔더 첨부서면 있잖아요. 첨부서면은 시험 나오는 게 아까 여기 이제 지금 신청서 뒤에 나오는 자,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고
옛날에는 등기 필증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는 등기 옛날 권리증, 등기 필증. 그 다음에 인감. 왜? 신청 첨부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이퀄에서 이제 등기부하고 일치시켜서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일치하면 등기하고 일치하면 각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그죠? 이걸 외워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결국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야. 외울 때 보죠. 자, 필요적 신청 정보 이퀄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외워야 돼요. 한 문제 꼭 나와. 우리 배웠어요, 이거는,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 근거 조항을 적어야 돼.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그 뒤에 나오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를 안 해요.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신청 근거 조항이 자, 제1호, 제2호, 제3호를 넣는다면 우리 어떻게 외웠죠? 까먹어져 보죠. 대확수 기억나나요? 대장, 확정 판결, 수용 뭐죠, 그죠? 대확수 이런 거죠. 다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조금 전에 했죠? 거래 신고 1년 번호하고 거래 가액입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을 원리로 이전 등기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실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는 공유 지분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 두 가지죠.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자, 지상권 설정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입니다. 성역지는 지우라 그래서 요역지 표시. 그리고 목적과 범위.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하고 범위입니다. 전세금과 범위.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된 권리인 채권액 가로 열고 확정 가로 닫고 채권액이 딱 확정돼야 돼요. 확정. 다음 채무자 그리고 자 권리 표시는 가로 열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가로 닫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객체일 때만 적어요. 그리고 공동담보일 때는 공동담보의 표시. 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종성 수반성 적으라는 거죠.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 수반성입니다. 다음 근자 동그란 치세요. 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와 근저당의 취지를 뜻으로 바꾸세요. 우리 법 조문이 바뀌었어. 한글로. 근저당의 뜻. 한자는 똑같아요. 뜻은 같은데 옛날엔 취지가 법 조문이 있는데 한글로 바꿨습니다. 뜻. 취지랑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뜻이라고. 근저당의 뜻. 채권 최고액. 다음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은 같이 하세요. 이퀄. 권리질권은 저당권 표시하고 채권액 채무자. 채권 담보권도 그 담보권의 목적이 바로 저당권 표시야. 저당권 표시와 채권액 채무자 똑같아요. 마지막 임차권 설정 등기는 차임입니다. 차임입니다. 차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임의적 신청 정보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한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이제 등기 필 정보 제공이죠. 같은 말 권리증 등기 필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양글 2번에 제공 방법은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아까 잠깐 맞죠? 자, 어떻게 신청서에 기재한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 신청서 여기 방문 신청할 때 또는 컴퓨터로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입력 화면에다가 부동산의 고유번호 다음 성명 두 가지 1년 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비밀번호 몇 개였죠? 50개 중에 1개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제목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 말이야.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합니다. 공동 신청할 때. 공동으로. 자, 조심할게. 자, 권리증 쉽게 얘기해서 권리증은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첨부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할 때는 이 권리증 첨부 안 합니다. 공동 신청할 때만 손해보는 의무자의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아까 판결에 의한 등기 있죠, 그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의무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성소한 권리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소송을 했어요. 자, 성소한 의무자가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한 권리자가 가지고 있어요. 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무자가 가지고 있잖아. 요때는 단독 신청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첨부예요. 이건 없으니까 첨부할 수가 없잖아. 자, 그 점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 하나 거기 나올 거야. 자, 내일 읽어보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줄곧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예외 하나 나오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권리증은 공동 신청할 때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첨부해야 돼요. 근데 판결에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기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걸 쭉 나열한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의 권리증 첨부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는 의무자인 소유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자. 자, 양가로 4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1.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할 때는 지 혼자 가서 하면 돼요. 권리증 첨부 안 해. 그럼 단독 신청 우리 앞에서 외웠잖아요. 아까 기억, 니은, 기것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오른쪽 갑니다. 리얼 조심. 리얼. 어이? 자,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첨부 안 한다 그랬죠. 오른쪽 리얼이야. 성소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권리증이 없잖아요. 권리증이 없으니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번 관공서도 첨부 안 합니다. 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5번 중에 표시하세요. 등기필증을 멸실하거나 또는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분실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권리증 땅문서라 그랬죠, 그죠? 땅문서, 집문서. 이걸 아까 재기업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절대로 재기업 안 해줍니다. 두 번 안 만들어져요. 재기업 절대 안 해줘요. 차주 나왔고. 그러면 이제 재기업 안 해주니까 자기 땅이나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없으니까 못 팔아먹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 권리증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인후보증을 썼어요. 인후보증. 옛날 인후보증 친구. 인후보증이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이제 바꿔서 이제 오로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제도로 바꿨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의무자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확인을 어디 가서 받느냐?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가겠어요? 직접 등기소에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직접 자기가 등기소에 가서 나 쌍판택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조서. 자, 공무원이 작성하니까 조서라 그러죠. 확인조서. 그 확인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장을 찍겠어요, 지장을 찍겠어요? 도장이 정확해, 지장이 정확해. 지장이 정확해. 무무인을 찍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등기에서 우무인 찍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무인. 자, 우무인. 근데 오른쪽이야. 오른쪽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무인을 찍어야죠. 무슨 일이 아니면 그게 부모자 시험에 나와서 자무인도 없다. 발가락을 찍어야 돼. 거기까지 문이 안 나오고 우무인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신체적 특성을 적었었어요.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 지금 이제 폐지됐지만 왜냐? 신체적 특성은 뭡니까? 개인의 정보잖아요. 개인의 정보 침해한다고 바꿨어요. 신체적 특성이 보통 키 몇 센치, 몸무게 얼마. 그다음 많이 적는 게 안경이에요. 안경. 그러면 이제 쓰는데 법무사들이 안경 썼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뭐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틀리죠? 바보야 바보. 어려운 그냥 안경 착용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 왜 옛날에 그 등기 신청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를 안 시켜. 요거 쓰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 차이에서. 잘 모르면 적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 없어졌어요. 신체 특성은 안 적습니다. 이제 신체 신체 정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니까 바뀌었어요. 신체 특성은 안 적어요. 우무인을 찍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무인. 또 그리고 이때 이제 확인서 할 때는 반드시 이때는 인감을 첨부하게 됩니다. 정말 확인받은 여부를 확인하려고 인감 첨부예요. 확인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줄이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자격자 대리인한테 가서 확인 서면 받든지 이때도 우무인 찍어요. 인감 첨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은 항상 가방에 뭐 가지고 다녀요? 인주 가지고 다녀요. 항상 이거 찍으려고. 우무인 찍으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디 가면 됩니까? 이 공정사무소 가면 돼.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 서면 받으면 돼요. 요 세 가지 중 한 개를 첨부해야 돼. 다른 건 안 돼. 인후보정 이런 거. 확인 어디 가서 받는다? 자, 등기소에 가서 확인 조서 받든지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 서면 받든지 아니면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 서면 받든지 그때는 엔더 반드시 뭐 첨부한다? 인감 첨부하고 우무인 찍는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리증을 분실했으니까 그 권리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집 하나 막 10억씩 20억씩 가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제도가 지금 보정 설정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사실 한 10억씩 올리고 업무 보정. 그리고 시험 빨리 상대평가를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한 1000명씩 합격시키고 1000명 너무 적나요? 변호사가 한 2000명 되니까 한 3000명 합격시키고 그래야만 컷피 터지게 공부하지. 여러분들은 빨리 상대평가 되기 합격하세요. 만약에 3000명 합격시킨다 그러면요 카트라인 85점 됩니다. 85점은 우잖아. 우. 우리 지금 수음이 안 가. 수 90점 이상, 우 80점 이상, 미 10점 이상, 양 60점 이상. 우리는 양만 되면 되죠. 가는 떨어져. 그죠? 60점. 이런 거 학교 다니는데 집에 가 성적표 보세요. 다 양 이상이야. 어려운 시험 안 해요. 요 정도 맞추면 됩니다. 여기 맞으려니까 골치 아픈 거야. 너무 양이 많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양 늘리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냥 확인제도. 보죠? 확인제도입니다. 세 가지 확인제도. 자, 동그라미 기억. 등기 의무자 등이, 자, 그 등기소에 출석해서 줄 것이에요. 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확인조서. 야, 동그라미 A만 주는 거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B에서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국내 거주신고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적 특징 지우세요. 없어져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의무자 줄거 우무인을 날인한 확인조서 작성한다. 우무인 날입니다.
그 다음 디언 또 어디로 간다? 변호사 사무실.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 정보 제공. 이것도 확인 서면 제출입니다. 똑같아요. 의무인 찍습니다. 다음 디귿 공정 서면 제출.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정 서면. 지금 바로 해보죠. 자, 등기소에 직접 가서 확인 조서 작성.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 서면 작성. 공정사무소 공정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세 개 중 한 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권리정 첨부해서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등기에도 통지를 해줍니다. 혹시 위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등기 필 정보가 없어 확인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본인이 아님에도 등기가 마쳐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완료 통지해줘요. 그 밑에 확인 서면 나오죠. 확인하면 자, 확인 서면 확인 정보입니다. 자, 등기할 부동산 표시, 등기 의무자, 이제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죠, 그죠? 성명 홍길동, 주소, 주민번호 적으죠. 그 다음 첨부서면 운전면허증, 그 특기사항이라고 저 이제 특기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신체적 특징은 안 적습니다, 이제. 자, 이게 옛날 거야. 옛날 바뀌었어요. 키는 180 정도, 몸무게 80kg 정도의 커트머리 안경을 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 거야. 옛날 거 바뀌었어요. 신체적 특성 적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의무인이야. 의무인. 그게 의무인. 요거는 맨 밑에 법무사가 찍었네. 그죠? 자, 확인 서면을 이게 확인 줘서 확인 서면 공정 서면 뭘 찍는다? 의무인 찍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다음 오른쪽에 권리증이었고. 자, 권리증 재교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준다. 그럼 이걸 분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 받아야 된다. 세 개 중 하나. 자, 다음 페이지 2번 첨부 정보 같은 말 첨부 서면입니다. 첨부 서면. 의 정도만 기억하면 돼. 1.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여서 등기 원인 정서라 그래. 쉽게 해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자, 1. 의 정도만 줄거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이면 등기 원인 정보는 해당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약서야, 계약서. 양가로 2번 종류에서 기억 정도만 기억하세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청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증서, 미연, 가등기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등.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른쪽 3번에 계약서 등 금인계약서.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거의 안 낼 겁니다. 이제 왜 금인을 받도록 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 막으려던 옛날에 하도 중간 생략을 많이 하니까. 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요 매매 계약서를 동사무소 와서 금인 받아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제대로 계약했는지 여기다 이제 금인 찍어주라는 거야. 이것도 형식적이면 100% 형식이야. 형식적 그냥 눈 감고 툭 찍어주는 거야, 금인. 완전히 형식이면. 그러니까 하도 형식적이 하니까 자꾸 이제 중간 생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라고 바뀌었잖아. 실거래가 신고. 자, 의 정도만 기억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반드시 매매가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야. 계약 종류 불문이야. 계약 동그라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바로 밑에 금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이걸 일명 금인계약서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금인을 받는 경우 기억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금인받아.
자, 줄거세요. 계약 종류 불문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계약의 종류 불문. 매매 계약이든 청약 계약이든 공유물 분할 계약이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금인 받아야 돼. 계약이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금인 받아야 돼요. 판결서와 확정 판결과 동일적인 각종 조서도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4번. 자, 금인은, 자,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죠. 그 계약 체결 당사자 중 1인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계약서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금인을 받습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 정본과 사본두청을 제출해서 금인 받습니다. 5번 반드시 형식적 심사권. 그걸 기억합니다. 실질적 심사를 못하고 눈 감고 도장 푹 찍어줍니다. 형식적 심사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음 2번 이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증명 정보. 자,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자, 등기 원인이 여기 매매했다. 여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자, 관할 관청에 허가받아야 되잖아. 이게 제3자잖아요. 이런 거, 허가서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증명 정보입니다. 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합니다. 등기 원인, 그러면 무조건 매매로 바꿔 읽으세요. 등기 원인, 즉 매매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을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2번 농취증. 자, 일단은 중개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합니다. 자, 양거로 3번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 이것도 중개사법에서 해요. 여기서 등기부에서는 자주 안 내요. 다음. 맨 밑에 다음 페이지 양거로 4번에 토지 취득 허가증. 외국인 토지법이죠. 그 세 개는 중개사법에서 합니다. 다음. 오른쪽 갑니다. 큰 3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조금 전에 했죠? 예, 권리증. 자, 옆에 적으세요. 권리증은 재교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준다. 그 정도만 적어놓고 가죠. 권리증은 절대로 재교부 안 해주니까 분실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 확인서. 다음에 그 4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 증명 정보. 이거는 우리 뒤에서 배운 거예요. 강론에서 배웠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양가로 4번. 자, 주급편다 4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필요한 경우. 요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다 배운 거니까. 권리 변경 등기와 권리 경정 등기의 부기등기 요건. 부기등기 요건입니다. 권리 변경과 권리 경정은 이해관계의 성락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 한다 그랬죠. 부기등기 요건. 다음 2번에 직권경정 등기의 요건입니다. 직권경정. 한번 읽어보죠. 2번.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경정하는 데 담아 줄 것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제3자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락이 없으면 직권 경정 등기 못합니다. 자, 3번, 4번 묶으세요. 워낙 중요하죠.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는 첨부 안 하면 각하입니다. 각하. 잘 기억해야 돼. 1번의 권리 변경과 권리 경정은 첨부 못하면 주등기 하는데 3번의 말소 등기와 4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첨부 못하면 각하를 합니다. 강론에서 배웠으니까 강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다음 5번 옵니다. 5번. 주소 및 등록번호 증명 정보입니다. 이건 권리자입니다. 자, 의 정도만 기억하죠. 자,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인이 된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 처분이라는 겁니다. 권리자.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자, 등기 권리자의 것을 제공합니다. 권리자. 자, 주민등록 등 처분은 권리자 겁니다. 자, 매매했다. 그러면 이 등 권리자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 처분 첨부예요. 근데 조심할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것도 첨부하게 합니다. 예외야. 자, 동그라미 그 당구장 표시 나오죠. 당구장 표시 등기 권리자가 아닌 자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 처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외.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중요한 거니까 매도인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요. 자, 양가로 4번 옵니다. 등록번호 부여 절차 중요 표시하세요.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등록번호 부여 절차. 자, 줄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자, 부동산 등기용이 빠졌네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우리 개인은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아니면 주민번호가 없잖아.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2, 3년 하나. 자, 하나씩 외우러 가죠. 자,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이거는 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즉 국장이 지정고시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2번 외우러 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예요. 자,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네. 자,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야? 참, 이게 참 우리가, 제가 물어보면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 다 틀려. 재외국민이 뭐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왜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이 사람 투표권 있어, 없어? 투표권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야. 조심해야 돼. 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야.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그걸만 알아야 돼. 외국인이 아니야. 자, 그럼 2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2년 가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 그럼 이제 누가 그러면 주느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법원이 관여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권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대법원이 있는 관할 등기소, 즉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해. 가로 안에 걸 나오는 게 아니고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대법원 소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다음 2번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은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회사예요, 회사.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저 회사는 본점이죠.
외국 법인은 국내 최초 설정 등기한 영업소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을 부여한다. 2번하고 3번은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줍니다. 그런데 4번 중에 표시하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 사람은 설립 등기를 했어 안 했어요? 종중, 문중은 설립 등기 안 했죠? 우리가 등기소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좀 조심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무데도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는 거야. 자, 저 종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면 돼, 이제. 아무데나. 그게 포인트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리고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입니다. 이거는 아무데나 갑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냥 줍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반드시 사무실 소재지가 아니야. 아무데나 가면 돼요. 자, 안동에 가도 되고 제주도 가도 되고 서울 가도 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 재단하고 우리나라에 영업소 등기가 안 된 외국 법인은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외국인의 등록번호야. 외국인은 이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류지란 말이 나와야 돼. 그냥 외국인 그러면 깜둥이라고 생각하세요. 깜둥이는 체류지입니다. 체류지. 깜둥이는 체류지. 체류지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자, 거꾸로. 자, 갑니다. 5번. 외국인은 무조건 체류지가 나와야 돼.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다음. 비법인 사단 재단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해. 또 외국 법인도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똑같습니다. 다음 3번에 법인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2번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중에 표시해놓고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6번 인감증명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